배 대표님, 네. 지금 전국 구도가 요동을 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조국입니다. 조국. 조국입니다. 이 8일날 나온 갤럽 5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예. 갤럽 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율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6%고 개혁신당 3% 이렇고 국민의힘은 37, 민주당 31이에요. 국민의힘도 1일날 조사 때는 40이고 민주당은 33인데 약간씩 둘 다 내려왔어요. 그렇죠. 공천의 그런 후유증들이 국민의힘도 조금 있기는 있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아주 정확하니 파악을 하고 있는. 예. 문제는 비례대표에서 이 조국 혁신당이 15%를 얻어버려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떤 일입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15%인데 더불어민주당의 25%. 위성정당, 꼼수정당은 25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 미래는 얼마입니까? 37. 그러니까요. 둘 합치면 40이에요. 야, 범야권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비례투표를 보면은 국민의 미래와 범야권이 팽팽해요. 거의 비슷해요. 별 그렇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이재명 심판이다. 왜냐하면 지역구는 후보가 없잖아. 예. 조국 혁신당에 후보가 없으니까 찍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비례투표는 누구 찍겠느냐? 아니 똑같은 현상이 2016년에 얼마나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문재인에게 대실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김종인이 나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2016년 여러분들 총선 기억하십시오. 그때 비례득표 2위 정당 어디예요? 민주당입니까? 예, 국민의당이죠. 예. 똑같은 현상이에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후보를 찍지 않고 당만 찍어야 되는 사람들은 이재명 민주당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찍을 데가 없는데 찍을 데가 없으니까 찍을 데가 없으면 원래는 어디로 갑니까? 무당청으로 가야 돼요. 무당청으로 가야죠. 무당청으로 가려고 그러는 조국 혁신당이 생겼네? 예. 그러면 이재명을 싫어하는 친문 또 반 이재명 PK 지역 호남 수도권 호남 충청 어디 가겠어요? 조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5%고 또 더불어민주연합은 몇 %입니까? 25죠. 그러니까요. 국민의 미래는 37이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비례투표에서 국민의 미래가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지금 12%포인트나 앞서는 결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국 쪽이 15라는 건 뭐냐면 12%포인트 차이가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사이의 차이인데 그만큼 이재명 심판으로 조국 혁신당이 가져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 현상은 호남이 더 심해요. 예. MBS 여론조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MBS 여론조사에서는 비례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 물어봤더니 호남에서 민주당 20%대, 조국 혁신당 20% 똑같아요. 똑같은 20%. 예. 호남에서 왜 그렇겠습니까? 호남에서는 이거예요. 고 박사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국민의힘이 싫어. 윤석열 정부는 싫어요. 예. 근데 이재명도 싫어. 그러면 어디가?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금 부각이 된다고 해서 야권의 파이가 더 커진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제로섬이에요. 예, 제로섬이죠. 조국 혁신당이 늘어난 만큼 민주당이 빠지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고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빵을 든 겁니다. 제발 우리한테 몰빵을 좀 해달라. 예. 그런데 유권자들은 이재명 심판을 해야 되니까 나 몰빵 못 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투표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조국 혁신당이 생기니까 조국 혁신당에다 그럼 투표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경계해야 할 게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지역구를 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만 내겠다는데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서는 지금 대개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MBS 또 한국리서치라든가 매트릭스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 이런 거 보면은 5, 6%가 나옵니다. 지역구 예. 여론조사. 비례는 말씀하신 대로 10%에서 15%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투표를 하러 간 사람이 나는 조국 지지하니까 비례만 찍고 오겠다 이러겠냐 투장 받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역에 가서는 그냥
안 찍고 올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민주당이 다 찍고 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게 그래서-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예. 이재명 대표가 요새 막 공천 파장 때문에 비판받으니까 찡거리고 있다가 예. 겨우 웃게 되는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는 본인이 그동안 온갖 욕을 다 먹고 있었는데 공격을 다 받았잖아요. 예. 조국이 딱 나와주니까 국민의힘이 누굴 공격합니까? 조국을 공격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한동훈 구도였는데 여기에 조국 윤석열 구도가 또 하나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그동안 윤석열 구도가 사라질 뻔했는데 조국이 나타나면서 그 구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권 심판론을 조국이 나오면서 불을 붙여준 거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기들은 가족이 도리골 당했다. 국민의힘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 실제 이전에도 그런 선거들이 있었습니다. 자, 정말 이 2016년에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2016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나와서 비례투표는 국민의당을 찍는데 지역구는 민주당을 안 찍어줘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중요합니다. 별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 정말 10표, 1000표 차이에요. 그런 데는 조국 지지율이 그래도 4%, 5% 지역구에 나오거든요. 조국 혁신당이.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안 찍을까 생각했다가 지역구를 떡하니 찍어주면 그거는 민주당이거든. 예. 그게 절반만 그렇게 해줘도 생각해 주세요. 절반만 해줘도 2%가 올라가는 거예요. 2% 절반만 해줘도. 그러면 경기도 같은 데는 7번도 1, 2%로 7번도 한 것도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예. 경기도입니다. 다른 지역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뭐 낙동강 벨트나 이런 데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소용이 없는데 특히 경기도가 중요하잖아요. 인천 경기도는 조국 혁신당을 비례투표 찍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그냥 안 가고 지역구를 맹탕으로 기권 안 하고 표시를 해주면 민주당이 1, 2%라도 올릴 수 있는 것. 이게 상당히 이 선거 투표 때 상당히 이 지형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거예요. 경기도 지역이 지역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맞습니다. 아닙니까? 거기서 조국 쪽으로 원래는 민주당이 싫어갖고 기권할 사람들도 많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조국 비례대표 찍으러 가서 겸사해서 국민의힘을 찍을 사람들은 아니라 예. 민주당 찍고 오면은 거기서 몇천 표만 가더라도 이겨버리는 것 그러는 아닙니까? 거죠. 그게 이제 무서운 것 아니겠느냐. 경기도가 전체 의석수의 5분의 2나 되는데 지역구 의석수에 그러면은 구 목사님 말씀대로 왜 그러냐면 비례투표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비례투표를 열심히 해야 조국 혁신당은 의석을 얻기 때문에 열심히 나갈 거란 말이에요. 예. 열심히 나가면 이 사람들이 일단 비례투표 용지부터 먼저 기입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를 그냥 냅둘까? 그냥 그게 아니란 나오지는 말이에요. 않잖아요.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찍는다면은 민주당을 찍을 가능 다는 아닐 거예요. 다 찍지 않고 기권하는 사람들 또 다른 정당에 투표한 사람도 있겠지만 몇천 표라도 몇백 표라도 이걸 찍게 되면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선거에는 변수가 될 겁니다. 또 선거 운동에 들어가서도 지난번에 조국이 5일 날인가요? 이재명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3월 예. 3일 날 창당하고 가서 우리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반윤 이 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돌격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본진이 돼서 하객진을 펴세요. 우리가 돌격 앞으로 하면은 하객진 펴갖고 완전히 국민힘을 섬멸합시다. 이렇게 하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동안에는 민주당이 가급적이면 조국하고는 거리를 두려고 했잖아요. 이게 조국왕이 다시 빠지면 이거 익사할 가능성이 있다.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조국이 이렇게 그냥 약지를 하니까 민주당도 생각이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협력해야겠네. 다만 비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구에서 오히려 더 조국이 공격을 해주면은 선거 전에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들을 하고 지난 있는 총선에 민주당이 지역만 160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이 우리 선거에서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비례 중요한 건 뭐 서너 석
주더라도 또 하나 중요한 네. 건 뭐냐면 민주당의 최대 리스크는 이재명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음. 자, 조국이 나와줬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김부겸이 나오죠. 예. 그러면 이재명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리스크는 숨겨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3월 달 되면 지금 3월 중순부터 재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국이 계속 윤석열 정부를 때려주죠. 또 지금 뭐 해병대 이슈도 있죠. 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 예. 여기다 김부겸까지 등장해봐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여일 동안 이미지 전환해서 그냥 윤석열 정부 쌍십자포화를 때리면 어떻게 우리한테 승산이 있지 않겠냐. 이 전략이 이재명 전략인 거죠. 딱 고 박사님 그 예상과 분석이 맞는 게 딱 공천 끝내놓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공천은 공천대로 친명일색으로 다 해놓고 비판 딱 들어올 시점에 대해서 조국이 딱 등장하면서 절묘한 시점에 등장을 한 거예요. 실드를 쳐주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천 파장 커지기 전까지는 박홍건 의원 무슨 단장이죠. 예. 조국하고 우리하고는 완전 다르다. 조국하고 우리하고는 선을 딱 그었죠. 선을 그어서 완전히 유성정당에 아유, 그건 우리 소용없다. 우리 다르다. 안 받아들인다. 딱 다르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놓고 전격으로 만나면서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지민 비조예요. 예, 지민 지역구는 민주당, 예. 비례는 조국.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누가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한 위원장을 교란시키는 작전이에요. 서울대법대 선배인 조국을 전방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후방에는 김부겸 서울대 정책관을 네. 쌍십자포화로 한동훈을 쏘아붙이겠다. 그리고 그 뒤에 그늘막에는 이재명 대표가 감망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총괄 지휘를 뒤에서 하는 지휘를 거죠. 뒤에서 하는 거죠. 예. 마크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뭐 피가 튀겼던 것도 다 실드가 쳐진 거예요. 방패가 된 거죠. 방탄이 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제 비례 유성정당 국민의 미래에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을 지금 공천 신청을 허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대위원장을 시켜가지고 사실상 한동훈, 인유한 투톱이 이렇게 그 체제로 갈 가능성이 좀 가야 높은 돼요. 것 같아요. 가야 돼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그렇죠. 전 혁신위원장이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좋죠. 예. 좋죠. 더군다나 또 거부 반응이 없어요. 어느 없어요. 지역에 가더라도. 없어요. 그리고 인유한 위원장 정도면 여러 가지를 또 혁신에 대한 이미지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지역구는 본인이 이미 불출마라는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든 간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결국 간판의 문제. 1번은 이제 여성입니다. 예. 여성을 누구로 하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왜냐면 이건 비교가 되는 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진보당 이야기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은 진보당이 앞순서로 온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2012년에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대선 TV 토론회 할 때 오죽했으면 박근혜 후보가 물어봅니다. 그럼 이정희 후보는 왜 나오신 거예요? 대선 나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정희 후보가 통진당이잖아요. 작정하고 해야죠. 당신 끌어내리려고 내가 나왔어요? 그렇죠. 당신 끌어내리려고 내가 나왔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더 크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 이른바 박근혜 당선이 뭡니까? 정의 덕분에 됐다. 그랬어요. 아버지 박정희도 있지만 이정희. 분노한 유권자들의 이 정의에 대한 이정희에 대한 정의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국 신당이 이렇게 좀 뜨다 보니까 예. 그냥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사람들이 아주 때를 지어 몰려가고 거기에 황운하도 제일 히트는 황운하입니다. 황운하가 거기 가서 대전에서 불출마하고 지역에서는 출마해봤자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조국 신당에 가고 비례로 지금 당선돼 갖고 들어오게 생겼다니까요. 거기는 1심에서 3년 받았지만 대법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이게 범죄당 아주 피의자들 전부 집합소가 되겠어요. 우리 소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죄자들 그렇죠. 도망가는 거. 도피하는 거. 도망가는 거. 이게 소도가 돼버렸어요. 신라시대인가요? 하여튼 뭐. 예. 하여튼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한군화와
또 조국은 무슨 카르텔이 있잖아요. 혈맹이죠. 울산시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혈맹은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황운하 의원도 어떤 선거가 떨어질지 몰라요. 예. 지금 뭐 1심, 2심 뭐 또 3심 가서 대법원 가면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지금 조국혁신당에는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하여튼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이름 조국 대표부터 시작해서 예. 줄줄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조국 그래서- 혁신당이 아니라 범죄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의자당.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국민의힘은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칫 이재명 대 한동훈 대결 구도가 흐트러질 수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정돈하느냐. 말 그대로 조국 플러스 김부겸 조합을 한동훈 플러스 누구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요한만으로도 조금 저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누가 듭니다. 있을까요, 또? 글쎄요.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뭐 누가 정말 사실은 예. 이 총선에는 좀 경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뒤에서 이렇게 잘 리드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 지금 저쪽에는 뭐 이재명도 있습니다만은 이해찬이가 뭐 전면에는 나서지 않지만 뒤에서 또 조언을 할 거라고. 예. 이해찬이야말로 선거의 달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은 누가 그런 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글쎄 뭐 제가 뭐 직간접적으로 듣기로는 김한길 네. 위원장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은 나옵니다만 그래도 충분치가 않을 거예요. 충분치가 않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분도 예. 좀 일반 유권자라든가 시청자들한테는 다소 거부 반응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저분이 그리고- 언제적 사람인데 또 나타나느냐.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에 국민의 당으로 옮겨가서는 또 가히 또 성공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예. 물론 뭐 그때 본인의 선거도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또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럴 거예요. 한 위원장 플러스 또 이뇨한 혁신위원장 플러스 누군가 예. 참 조합이 이제 앞으로 저는 그래서 국민 추천제라는 것이 상당히 진통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말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마지막 남아있는 국민의힘의 반전 카드가 될 것이 또 하나는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단호한 조치인데 지금 뭐 또 서울대 병원 등 주요 병원의 의사들이 또 임기가 이 보장돼 있는 의사들이 또 사표를 낼 수도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대응들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비례대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도 야 잘했네 아. 이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역구 이 공천에서는 민주당이 하도 개판을 치는 바람에 국민의힘은 비난의 화살을 피했지만 이게 뭐 현역 불패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진 기득권 불패. 공천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바를 하려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려면은 이 비례대표에서 정말 참신한 예. 인재들을 쫙쫙쫙 뽑아야. 그런데 뭐 김행이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열심히 신청했다고 또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보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누군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 보통은 저는 확정된 것은 인요한 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여러 명의 또 후보자들이 신청을 했을 테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가려내느냐. 그게 마지막 남아있는 한 위원장이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등의 역할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카드가 매우 중요해졌다. 국민의힘도. 왜냐하면 민주당은 뭔가 좀 이제 다독거리고 무마시키고 이걸 좀 덮는 일종의 뭐 통합 쇼가 됐든 예. 그걸 전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지지율은 또 내려갔다 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차단하면서 국민의힘은 더 전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결집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묘안을 짜내느냐 이 부분이 정말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